전남 순천에서 독극물이 든 막걸리를 마시고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 그리고 딸이 범인으로 지목이 됐고 무려 20년 가까이나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심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누명을 벗은 부녀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말도 못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조사 받을 때마다 자고 나면 삭제 딱 해버리고 엉뚱이라고. 수사관이 제일로 나쁜 사람입니다. 검사장들이나 수사관들한테 진짜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뭐 옛날 같은 방식 말고. 네, 조사받을 때 막 윽박 지르고 진술을 삭제하기도 했답니다. 검찰의 강압 수사, 이 부분을 법원에서도 인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재심 재판부가 인정을 하면서 이 부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버지 백 씨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중퇴를 하고 한글을 읽는 것조차 사실상 힘든 문맹인데요. 법원은 검찰이 허위로 조서를 작성하고 자백을 강요한 그런 정황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버지 백 씨는 검사와 수사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자 수사관이 조사할 때마다 뺨을 때렸고 그리고 제가 범행을 안 했다는 말은 삭제했다. 그들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백 씨는 딸이 아빠하고 같이 범행을 했다고 했기에 그냥 짊어지려고 거짓말을 했었다라면서요. 부인을 잃어서 아무 말도 못했었다. 옥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말하기도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짊어지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 딸이 아빠와 범행을 했다고 하니까 딸의 이 죄를 함께 짊어지려고 나도 거짓말을 했다. 아니 그러면 딸은 왜 그때 그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딸이 경계성 지능이 때문에 그런 사실이 발생한 것인데요. 경계성 지능이라고 한다면 알다시피 지능지수 IQ를 70 미만은 지적장애라고 부르고요. 평균 지능이 85에서 115인데 그렇다고 하면 경계성 지능이라는 것은 70 이상 85 미만의 IQ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재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출석한 한 심리학 교수에 따르게 되면 딸 백 씨의 경우에는 지능검사 전체 점수가 74점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성 지능인 것은 명백한 것이고 딸의 진술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요. 또 심리학자 교수는 당시 수사관들이 조사를 할 때 고자질 이런 간단한 단어도 예시를 들어 설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딸이 경계성 지능인 걸 알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예. 그 딸이 경계성 지능인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문맹인 점 그리고 딸의 지능이 낮은 점을 이용해서 당시 검찰은 허위로 조사를 했고 조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거든요. 충격적인 조작도 이루어집니다. 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였다. 이런 주장까지 만들어냈잖아요. 네, 부녀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에 따르면요. 당시 검사와 수사관이 부녀의 성관계를 꾸며내서 존재하지도 않는 제보를 만들어서 조서를 조작했고 또 증거를 은폐한 채 조서를 조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사건 당시 검사와 검사는요. 경찰로부터 부녀의 어떤 그런 성관계와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 씨 부녀는요. 지난 2009년 독극물을 탄 막걸리로 백 씨 아내를 포함한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그리고 체포가 됐고요. 당시 검찰은 백 씨 부녀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이를 눈치챈 숨진 아내가 알게 되니까 감추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녀가 함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누명. 게다가 아버지와 딸이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관계였다는 누명. 아니 어떻게 수사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 당시 수사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련자들 처벌은 어렵습니다. 재심 판결에 드러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각각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백 씨 부녀의 자백을 받아내서 기소한 담당 검사는 향응수수 등 무리를 일으켜서 지난 2013년 6월 검찰에서 면직됐고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수임료 외 1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이 재심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